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서 과연 헌재가 정치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국민적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헌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국민의힘 당사 모든 압수수색 다 가능하도록 명태균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소되는 것은 마땅하다.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스스로 토론을 거부하지 마시고 좀 이따가 토론회 할 때 다시 들어오도록 하세요.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오늘 정치권의 모습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오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찾아가서 항의 방문을 했어요. 이거 졸속이다. 왜 불공정하냐 막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헌재를 항의 방문한 거. 그리고 그 뒤에 영상은 오늘 국회 법사위 모습이거든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안. 이게 오늘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불참을 했죠. 퇴장을 한 가운데서 상정이 돼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겁니다. 지금. 특히 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요. 여야 지금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우선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설명이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씨가 말하는 황금폰에 쫄아서 비상계엄을 당긴 겁니다. 그러면 이 비상계엄 내란의 원인 행위를 따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과연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아니면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태균 특검법 시급하고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어제 발의하고 오늘 올려서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법안이 발의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고 계시고요. 박원석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정광재 대변인 지금 잇따라 여야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명태균 특검법에 야당이 지금 꺼내 들었거든요. 그리고 법사위에 올라갔는데 오늘 상정돼서 여야가 그 목적과 의도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다른 시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이 목적과 의도 어디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은 특검 자판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0원짜리 넣으면 바로 믹스커피 나옵니다. 이 특검이라는 것은 대단히 이 사법체계 내에서 예외적인 겁니다. 예외성과 보충성,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툭하면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특검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지금 민주당이 170석 갖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150석만 있으면 특검을 먼저 발의해서 통과시킬 그렇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반이면 뭐 통과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회 내에서 갖고 있는데 이런 일방적인 힘 자랑의 한 가지 수단이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 지금 방송 화면 통해서도 보셨지만 만약에 특검이 민주당대로 발효가 된다면 어쩌면 있을 조기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한 수사는 지금 충분히 진행되고 있고 창원지검에서 이번 달 안에 중간 수사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정치 공세, 정치 정략적으로 자신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원석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민주당이 이제 주도로 꺼내들은 이 명태균 특검법 카드 논의가 시작됐어요. 그럼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뜻대로 한다면 뭐 금방금방 보내니까 통과시켜서 뭐 정부로 보낼 수 있거든요. 이 목적과 의도 어디 있다고 좀 판단하십니까? 일단 지금 명태균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이 수사를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지금 수사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예. 일부에서는 뭐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그 폰에 대한 이제 증거인멸을 오히려 검찰이 종용하는 이제 그런 그 수사 과정에서 일도 있었다. 이런 등등에 비추어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지만 예.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 맡기기보다는 어쨌든 특검을 통해서 진상 규명하는 게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이고요. 예. 일단은 지금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거듭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국회 벽을 넘지 못했던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내란 특검법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판단이 있어요. 이미 핵심 피의자들이 다 기소가 돼서 이제 예. 피고인이 된 상황인데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미 기소된 사건을 다시 원점에서 수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보강 수사나 공소유지밖에 할 수 없는데 예. 그러면 이건 이제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어쨌든 구속돼서 피고인이 된 상황에서 예. 김건희 그 여사를 정면으로 겨냥한 특검을 한다는 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정수당 예. 통과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는 두 사람이 관련돼 있지만 또 검찰의 수사가 좀 미진한 그런 이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서 어쨌든 내란 사태 혹은 김건희 여사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전부 연관이 있는 그런 어떤 수사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 수사를 연장해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들어보셨지만 국민의힘의 장도경 의원은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명태균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음에 어떻게 하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의 뭐 앞길 터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약간 보면서 주장을 내놨거든요. 근데 사실 이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언급된 많은 정치인들 중에 2명,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름도 언급이 좀 됐었거든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에서 행사가 열렸는데 기자들로부터 이 관련 질문을 좀 받아요. 그리고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네, 그 질문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명태균 수사가 지연이 돼서 그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말들이 정치권의 질서를 흔들게 되면 그것은 검찰 책임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반응을 좀 보인 게 있습니다. 글을 좀 올려놨어요. 이겁니다. 명태균과 변호사를 추가 고발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특검법에 나더러 찬성을 하고 요구. 참 어이없는 집단들이다. 그러니까 무고 이 대가는 이재명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강한 불만 표시하면서 이게 대가 치를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신감 이런 걸 섞은 걸까요? 저런 반응이 나왔는데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정광재 대변인. 네. 일단 뭐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모두 거리를 좀 두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약간 이런 분위기에 설명을 내놨는데 만약에 근데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제 야당, 민주당에서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후보를 거론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할 것 같은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역풍 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전 학습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 있었던 김대엽 씨 사건이라든가 가장 비근한 예로는 뭐 오세훈 서울시장 4.7 재보선 과정에서 생태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 것들이 실체적으로 존재했었는가? 그런데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시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이러한 마타도어를 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학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 모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 영어에 못 믿긴 하지만 구속돼 있긴 하지만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 메시지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당장 특검에 대해서 본인은 찬성한다. 특검을 환영한다는 입장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인상평가만 했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제일 양아치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거법이든 정치자금법이든 예. 어떤 식으로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거와 관련한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될 텐데 예. 단순히 이 두 사람에 대한 흠집내기용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 그것을 덥석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정치 공세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분명히 국민적인 반작용, 반발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만약에 이게 명태균 의원 특검법이 관철이 돼서 그리고 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은 계속 이 얘기를 좀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이거를 또 약간 활용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니 뭐 당연히 정치 쟁점이 될 예. 텐데 이게 이제 오세훈, 홍준표 두 분의 시장을 겨냥한 특검법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국민의힘의 넘겨짚기라고 보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국에는 거부권이 행사되고 예. 제2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국민의힘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칫 이게 통과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이를테면 판단하십니까? 명태균 씨 의혹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권 주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권 주자들하고 행보를 같이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 오히려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든 홍준표 시장이든 떳떳하다면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지난 같아요. 대선 때 민주당 모습이 살짝 아니 그래서 그런 저는 모습이었었나요?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으로 이게 제2를 거치면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 보고 그래서 더더욱 국민의힘이 지금 긴장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강하게 성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명태균 관련된 의혹을 특검을 통해서 규명하자는 거는 뭐 오세훈, 홍준표 두 분의 시장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나 예. 그건 굉장히 부분적인 거고 예. 오히려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과 관련된 의혹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내란과 관련돼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예. 갑자기 12월 3일 날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날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이 공개된다는 그런 공개의 가능성을 우려해서 한 건 아닌지 도대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그런 이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이어졌을지 예. 이런 등등을 규명하자는 취지지 뭐 오세훈, 홍준표 두 분을 겨냥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지나친 기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예, 한 정광재 말씀만 대변인. 붙이자면 이게 2022년과 2024년 공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4년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의원들이 지금 108명의 예.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 당 내에 일각에서 우리는 뭐 본인들은 명태균 게이트에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예. 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전 지나치게 나간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난번 탄핵 찬반 과정에서 예.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 법안에 예.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을 때 내부에서 오는 분열을 우리 당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재의결 과정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 단 한 표의 이탈표도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만약에 국회 통과돼서 정부로 가서 거부권이 행사돼서 다시 국회 왔을 때 이탈표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좀 다르게 해 주셨어요.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